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오히려 더 옆에서 풍악을 울리고 장구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야,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내일 한번 우리 정의원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정언론특위 이게 열렸어요. 박대출 의원이 무슨 영상을 한번 보자고 그래요. 뭔가 봤는데 요즘 막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들으면 우리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맨 앞에 어떻게 들으면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딱 틀어주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도 들릴 수가 있으니 바이든 날리면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그거를 다시 소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on the dark desert highway. all by myself. 갑자기 국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등장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왜 다시 끄집어내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했고 1심 법원에서 허위 보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바로 이런 방송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정언론특위 1차 회의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윤경호 소장한테 한번 좀 물어봅시다. 박대출 의원도 기자 출신이에요. 예. 저 옛날에 정치부 기자 할 때도. 예. 예. 저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응?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게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얼마든지 들릴 수 있다. 이제 이걸 강변하기 위해서 라고 아마 추정은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거 정말 국민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걸 꼭 들어봐야 이게 바이든 날리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신이 나는 그 말씀이 쪽팔려서 그냥 근데 저는 그걸 또 듣고 나서 저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흔히 말하는 거 확증 편향,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근데요 이제 저 얘기에 저 한참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뭐예요? 지금 방송 3법 어차피 제 의결 한번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 뭐 강성, 투사, 전사, 뭐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이유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의도라는데 좋습니다. 방송 3법이라는 게 근데 왜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또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박대출 위원장이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얘기를 해야지 저걸 다시 꺼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스스로 제가 보기엔 재발등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저걸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관 국면인데 다시 지금 바이든 날리면을 소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엑스맨이 되게 그렇게 하죠. 다시 지금 분노에 불을 붙이죠. 저희가 지금 이 정권이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석유부터 해가지고요. 최근에도 지금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이제 간신히 조금 수면 아래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우리가 그 기억, 모든 국민들이 듣기 평가했던 김은혜 수석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 서울신문 이제 정치부 기자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원님인데 자기 확증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상당히 권력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인데 그 공정언론특위 회의장에서 저걸 왜 틀었을까? 국민들에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걸 들려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모두 다 그 부정당하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런 정도의 세계관과 인식을 가진 분들이 지금 사선 의원까지 하고 그 중요한 당에 저런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참 한심합니다,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바이든 날리면은 사실 뭐 그거 뒤바뀌는 것은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선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도 그걸 바이든 날리면을 믿고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것을 자기 논리를 정당성을 갖고 설명한다고 하는 발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막을 넣으면은 그렇게 들리니까 MBC가 그렇게 자막을 넣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면서 방송 3법이 그래서 잘못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주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사선의 위험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방송 3법의 내용 중에 뭐가. 근데 그 저 자막은요,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만 그 개그맨들이 그렇죠. 활용하는 옛날에 그런 그렇게 자막 많이 아니에요? 했어요. 예. 그렇죠. 전 시계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메시고 저게. 매를 벌어요. 아니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렇게 아니, 김철구 그러니까 총장님 정치 오래 하면 부끄러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갖고 한선 초선도 못 해봤어요. 그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말 총선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100석 이상을 준 게 아닌 건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아쉬워요. 예, 100석이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200석 딱 방송 던졌어요. 3법 예. 세세하게 뭐 얘기하는 건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딱 하나만 지적하자면 방통위라는 게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는 위원회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 체제라는 거는 기본적인 논의와 합의 거쳐서 정책을 도출해라 이잖아요. 그리고 그 논의와 합의에는 의결정족수라는 게 반드시,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를 2인 체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결정을 다 해버렸습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부터라도 뜯어 고치는 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에 민주당 보십시오. 과방위원장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최민희 의원을 시켰어요. 최민희 의원이 재선이죠? 재선이죠. 예. 대개 상임위원장 3선 이상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건너뛴 재선이죠. 여성이어서. 아니 이제 그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건데. 하는 게 아니라 예. 매를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임명을 안 그걸 해버렸어요. 임명을 안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다 투표해가지고 무기명 투표했잖아요. 인사에 관한 거니까. 국회 통과한 사람을 임명장을 안 줘가지고 8개월인가 7개월을 그 교육의 세월을 견뎠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과방위원장이 된 거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총선 두 그 달 딱 다음 날 됐는데요. 곧바로 한덕수 총리 뭐 내각총 뭐 사퇴 비서실 다 바꾼다. 지금 누구 바꿨어요? 총리 뭐 그대로 위임한다고 그러지. 장관들 그대로 있지. 정무수석 하나 바꿨죠.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수석 바꿨죠. 근데 이제 바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답니다. 총리를 2번 했거든요. 그래서 2번 임기를 더하니까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단일로는 이낙연 총리한테 밀리지만 저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넘어갈 거라고 네. 봐요. 누구 뭐 시킬 사람 없는데 뭐. 시킬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총리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여야 그러니까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총리를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한덕수 총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오독수랍니다. 오독수. 오덕수. 같이 한 5년을. 한덕수. 그래서 오독수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오늘이 총선 딱 2달 된 것 같아요. 4.10 예. 총선이었으니까 11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당장이라도 바꿀 것처럼 했던 총리 그대로 다 있으면서 뭐 오물풍선 대응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떠들고 있고,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바꿨는데 비서실장이 이제 그래도 메선 의원 출신이니까 뭔가 정무적 판단에 좀 도움을 주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저러나? 라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저희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 6명 뭐 개각 운운하고 있는데 뭐 실명 거론 안 되는 가운데 딱 한 명만 거론이 됩니다. 파리 올림픽 앞두고 왜 또 장미란 차관만 또 이용원으로 바꾼다는 얘기. 이용시키려고.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태도입니까? 아이고, 장미란 이용 이 얘기만 하면서 총리를 바꾼다는 얘기부터 먼저 이용도 해야죠. 이용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한심해요. 정말 전반적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더 이상 기대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기는 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만. 나라가 걱정인 거죠, 나라가. 지금 저렇게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뭐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정당방위입니다.